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사파가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미술 전공을 했었고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동화나 그림책 사파도 많이 그렸고 현재는 개인 외주나 광고 사파도 그려요. 그림 그리는 것을 워낙 좋아하기에 행복하게 일을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버는 돈이 일정하지가 않은 데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한 편이에요. 수입이 안정적인 편은 아니지만 생활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재산이 적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엄마랑 둘이서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엄마가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2년 정도 입퇴원을 반복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었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예감이 드셨는지 재산 정리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죠.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엄마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고 기도했지만 결국 엄마는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막막하고 참담했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고 밝게 살아달라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리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다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화상 자국도 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해 살짝 짧기까지 해요. 그렇다 보니 지금도 길이가 달라서 다리를 살짝 절고 다니고 피부 화상 흉터 때문에 여름에도 긴 바지를 즐겨 입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절고 다니니 저를 좀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측은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저일 뿐인데도 제가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갑자기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 게 마음의 상처로 남을 때도 많았지만 내가 당당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리가 살짝 불편하고 다른 길이 탓에 오래 걸으면 통증이 생길 때도 있지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러 활동 참여도 많이 하면서 나름 밝고 활발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연애는 별로 안 했어요. 저는 키도 좀 작은 편이고 외모도 평범해서 이성적으로 별로 인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들은 많지만 남자친구들은 별로 없었죠. 저 좋다는 남자도 별로 없었고 저 역시도 남자에 별로 관심 없었고요. 그냥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금처럼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던 와중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는 지인이 스튜디오를 열었다며 저를 초대했는데 그곳에 그 남자도 와 있었어요. 지인의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가볍게 얘기도 몇 마디 나눴는데 알고 보니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어렸으니 제가 고3일 때 그 남자는 고1이었더라고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신기했는데 그 남자가 오성미를 아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다고 같은 반이었던 적은 없지만 이름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 오성미가 자기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누나 고등학교 친구를 다 만났다며 신기해하는데 그 웃는 모습이 새삼 잘생기고 훤칠하구나 싶었어요. 그 남자는 인물이 꽤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자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직 일을 한다며 혹시 전자제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다 주로 외부로 일거리를 따내기 때문에 따로 명함은 없다고 했고요. 처음 만난 남자랑 그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후로도 그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누나인 성미도 생각이 나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봤죠. 성미하고는 같은 반이었던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꽤 예쁘고 인기도 많은 애여서 알고는 있었죠.
저랑은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지만 콧대가 높고 새침하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싸가지 없다는 소문도 꽤 있었고요. 오늘 얘기했던 그 남자는 누나와 달리 성격이 밝고 싹싹하구나 싶더라고요. 어쩌면 서비스 측에서 일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나갔는데 얼마 뒤 저희 집 선풍기가 고장이 나서 사야 했어요. 마트 같은 데서 사도 되지만 그 남자 명함이 떠올랐고 고민하다가 가보게 되었죠. 그 남자는 너무 반가워했고 상품 설명도 잘해줘서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좀 있으면 퇴근하는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싫지 않았기에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하는 말이 사실 자기도 그 후로 제 생각이 한 번씩 났대요. 너무 말도 잘 통하고 편하고 재밌었다면서요. 그런데 제 연락처를 따로 안 받아서 지인을 통해서 물어볼까 어쩔까 고민했던 차였다는 겁니다. 저도 그 남자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었는데 그 남자도 그렇게 말하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2차로 맥주 한 잔을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날 사귀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이후 처음 사귄 남자였고 사랑에 빠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제 눈에 제 남자친구는 너무 잘생기고 훤칠하고 성격도 좋고 특히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고 남자친구도 늘 저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죠. 그렇게 잘 만나오고 있었는데 당연히 남친네 가족들도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친 부모님보다 남친 누나, 그러니까 성미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동생한테 헤어지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성미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성미는 저에게 잠깐 보자고 했고 저는 근처 카페로 가서 만나게 되었죠.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만에 만난 건데 인상이 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너 나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나는 네 이름 잘 몰라서 누군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 저를 보자마자 엄청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여전히 다리 전에 너 다리에 흉터인가 화상인가 있어서 치마 대신에 체육복 바지 입고 다녔던 애잖아. 맞지? 그 얘기를 듣는데 동창들 머릿속에 저는 다리를 절고 체육복 바지를 늘 입고 다니는 아이였겠구나 싶더라고요. 맞아. 네가 내 동생이랑 사귄다니 참 신기하다. 나는 내 동생이 연아만 만나길래 연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근데 니네 사귀는 거 솔직히 나는 좀 그래. 뭐가? 지금 보니까 너 다리 저는 것도 내 생각보다 더 심하다. 한마디로 장애가 있는 거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길래 저도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렇지. 솔직히 내 동생이 너 뭐 때문에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나빠서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려고 나 부른 거야? 내가 억지로 싫다는 네 동생 만나는 거 아니고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야. 근데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그리고 동생이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왜 누나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저도 불쾌한 티를 내니까 성미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없네. 내가 걔 누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내 동생이랑 엄청 친하고 각별한 남매 사이야. 근데 너랑 사귄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 너 내가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부모님도 안 계신다며? 다리도 절고 내 동생보다 나이도 많고 직업도 무슨 프리랜서라서 안정적이지도 않고 게다가 부모님까지 없고 이런데도 내가 누나로서 반대 안 하겠니? 너 같으면 안 해?
너무 기분 나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상 듣고 보니 내가 그렇게 많이 처지는 조건인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좀 울적하고 비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 누나의 마음으로는 내가 성에 안 찰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성미 앞에서는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나왔지만 집에 와서 울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헤어져 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자고도 했고 한 달 정도 서로 헤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친이 다시 매달렸고 저도 남친을 너무 좋아해서 못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남친은 자기 누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며 결혼도 하자고 했죠. 정작 남친 부모님은 저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야무지고 뚝 부러질 것 같다며 환영하셨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예비 신우가 될 성미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남친이 너무 좋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남친이 하자는 대로 믿고 따르기로 했고 더 이상 성미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성미는 그 일로 제 남친과 심하게 싸웠지만 어쨌든 결국 저랑 남친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에서도 조차 성미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박수 한 번을 안 쳤죠. 이제 남편이 된 그 남자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누나 좀 이해해달라고요. 알다시피 누나가 2년 가까이 이혼 소송 중이라서 엄청 예민해져 있다고요. 네, 성미는 그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남편과 서로 유책을 돌리며 싸우고 있었고 소송이 길어지고 있었죠. 성미는 2년 가까이 되는 소송에 시달리며 많이 예민해져 있다고 했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우가 되었으니 설령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안 내켜 할지언정 나는 더 잘하고 신경 쓰자.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고 잘 지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8개월 정도 됐을 무렵 신우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우는 원하는 만큼의 재산 분할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자료와 위로금조의 재산을 받아내고 끝을 내게 되었어요. 남편 한다는 말이 신우는 그걸로 자기 디저트 카페를 차릴 거라 했답니다. 신우가 원래도 제과제빵 관련 일을 했었고 결혼하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자료를 미천 삼아 본인 가게를 열 거라고 했던 거죠. 저는 가게 창업을 할 때 사파나 디자인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신우는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그런 걸로 생색이냐며 제 호의를 무시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는 여전히 저를 싫어했고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런 게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있었죠. 어쨌든 신우 인생, 저희 인생 각자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신우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전부터도 점장한테 찍혔는지 직장 내에서 사이가 안 좋고 미움을 많이 받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게다가 너무 심한 진상 손님이 걸려서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며 힘들다, 다니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소리를 달고 살았었죠. 저도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그러던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신우 가게 준비가 한창인데 신우가 회사 다니기 정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그만두고 신우네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안 되냐고요. 솔직히 신우네 가게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제 오픈 준비 중이고 사람이 필요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덜컥 거기 가서 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상황을 좀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형님이 정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당신이 가서 일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남편도 제 앞에선 알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저 몰래 직장을 그만둬 버렸더군요.
신우가 그냥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말이죠. 아무리 남편이 저보다는 연하라고 해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누나가 시킨다고 덜컥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게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 신우도 그렇습니다. 동생네 가족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마음대로 직장 그만둬라 어째라 하는 건지. 물론 제 재산도 있고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바로 신혼살림을 시작한 거라 따로 빚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둬도 여유가 없거나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결혼했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저랑은 제대로 상의도 없이 쉽게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에 충격과 실망이 꽤 컸죠. 하지만 이미 그만둔 걸 어쩌나 싶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잘해보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가게 오픈 전에 가봤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조용한 빌라 단지 아닌데 장사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유동인구도 너무 적고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이 정도 목이 최선이라며 그리고 여기 사는 동네 주민들이 있으니 동네 장사라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로 예정대로 오픈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장사는 잘 되지 않았어요. 신우가 직접 빵과 쿠키를 만드는 디저트 카페였는데 신우 딴에는 홍보도 열심히 해보고 이래저래 노력했던 것 같은데 딱 오픈빨 이후로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렇게 3달, 6달 시간은 흘러가는데 신우네 가게는 계속 파리만 날리고 어려워졌죠. 그나마 들고 있던 돈만 계속 까먹으면서요. 남편도 괜히 누나 말 믿고 그만뒀다가 이게 뭐냐고 하고 저도 남편에게 이제라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아보라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가게 위치가 너무 안 좋고 인테리어가 너무 부족하다. 내부도 너무 작아서 경쟁력이 없다고요. 자기 가게의 문제점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커피와 빵은 문제가 없는데 가게 위치가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가게 위치가 너무 안 좋다고 할 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선 위치 탓을 엄청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차린 가게를 뭐 어쩌겠나요. 그런데 신우는 강수를 뒀습니다. 자기가 발품을 팔아 좋은 몫에 좋은 가격으로 나온 점포를 알아놨다며 그리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물건 몇 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새로 가게를 만든다는 건데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이대로 망할 순 없다며 가게를 옮기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위치는 답이 없다면서요. 신우가 말한 새로운 가게 자리는 제가 봐도 괜찮은 몫이긴 했습니다. 더 넓기도 하고 유동인구도 많고요. 물론 그만큼 세도 비싸고 공간이 넓은 만큼 인테리어 비용도 더 들어가야 했죠. 한마디로 새로 가게를 차리는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신우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돈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면서 다름 아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제가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늘 도끼눈이던 신우까지도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를 늘 삐딱하게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했으면서 돈 필요하니까 말투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가게가 잘 돼야 올케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면서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가게만 옮긴다고 잘 될 가능성이 어디 있겠나요? 게다가 언제부터 사이 좋았다고 왜 저한테 돈을 해달라 하는 건지. 저는 싫다고 거절했는데 남편도 시부모님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대출도 어려운 상태고 나중에 꼭 갚을 테니 가족끼리 돕고 살자고요. 남편도 저에게 통장에 돈 놔두는 것보다 활용을 좀 하면 안 되느냐며 누나 가게 망하면 우리 가족 다 힘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신우 가게 옮기는데 내 돈을 왜 투자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순전히 저희 남편 하나만 보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남편 말 맞다나 그 가게가 망하면 신우도 남편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그럼 너무 난감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봐도 옮긴다고 하는 가게는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았고 지금처럼 안 되진 않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1년 뒤 얼마를 갚겠다는 차용증도 썼어요. 이자에 대한 것도 썼고요. 이자는 그냥 명목상으로 쓴 거긴 하고 진짜 받을 생각은 없긴 했지만요. 하여튼 신우도 저한테 고마워하고 올케 덕분이라느니 나중에 이자 빵빵하게 쳐서 갚겠다느니 신나서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빌려준 돈으로 신우는 가게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며 메뉴도 전면적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가게를 새로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도 훨씬 신경 썼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또 신우가 전면적으로 디저트 메뉴를 바꾸고 디저트 디자인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예전에는 맛은 나쁘지 않아도 디자인은 평범하고 특색이 없었는데 전반적인 디자인을 엄청 독특하고 예쁘게 바꾼 겁니다. 신우가 연구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재오픈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가게는 몫이 중요하다더니 확실히 위치를 바꾸니 손님도 많이 오고 잘 되더라고요. 또 디저트나 음료도 전과 달리 특색이 있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잘 해놨다 보니 멀리서도 찾아주는 손님이 꽤 됐고요. 장사가 잘 되면서 신우와 남편도 몹시 바빠졌고 반년도 안 돼서 알바생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 일처럼 기뻤죠.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 다 되어갈 때까지 신우는 약속한 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1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 매출이 그 정도가 안 된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안 갚았고 나중에는 빌려준 게 아니라 내 동생이 동업자로서 투자한 거 아니냐라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빌려준 거지 투자는 무슨 투자인가요? 저는 분명 빌려주는 거라고 했고 차용증도 쓰지 않았냐고 하는데 가족끼리 일해야 되느냐. 어쨌든 저희 남편도 같이 일하는 거고 동업 자금으로 보면 될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잘 되고 나니 갑자기 말이 바뀐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까지도 저한테 동업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 돈을 꼭 받아야겠느냐 자꾸 그러는 겁니다. 애초에 신우 본인이 나서서 동생한테 같이 일하자고 한 거고 동업이라기보다 자기 동생을 직원으로 고용한 개념이었는데 이제 와서 돈 안 갚으려고 말을 바꾸니 황당했죠. 하지만 일단은 당장 받아야 될 돈까지는 아니라서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제 돈은 안 주면서 신우는 자기 차도 바꾸고 쓸 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그럼 동업이 아닌 거니까 동생더러 출근하지 말라고 할 거랍니다. 돈 주기 싫어서 제 남편 자르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건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어이없는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휴일이 되면 남편과 신우는 어딜 잘 놀러 다녔어요. 시부모님도 같이 갈 때도 많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가는 겁니다. 저한테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가면 불편할 테니 집에서 쉬라면서 저를 위한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가는 거죠. 저만 왕따 시키고 다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저를 위한 건가요? 너무 기분 나빠서 뭐라고 했는데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솔직히 저 빼놓고 그렇게 다니는 것조차도 다 신우가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는 남편에게 저를 이간질하는 것 같았고 등신 같은 남편도 지 누나말만 듣고 점차 저를 멀리하는 게 느껴졌죠. 게다가 그맘때 남편은 가게 일을 핑계로 집에도 소홀했고 저한테도 몹시 소홀했습니다. 자기 가족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저는 늘 뒷전이었던 거죠. 아직 신혼부부인데 데이트도 거의 없었고 잠자리까지 피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변한 게 보였고 저도 그 태도에 너무 상처를 받았죠. 저렇게 누나 꼭두각시로 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나 싶고요. 그러던 와중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남편에게 어떤 여자까지 소개해줬다는 걸요. 신우는 단골 손님이던 한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에게도 자기 후배를 소개해줘서
4명이서 더블 데이트를 잘 다녔던 겁니다. 저희 남편이 총각도 아니고 버젓이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 후배를 소개해 줄 수가 있나요? 소개해 준 인간이나 좋다고 소개받은 남편과 그 여자도 다 미친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것들이 내 돈 빼먹고 이용만 해먹고 철저히 배신을 했구나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등신 호구로 봤으면 이런 짓을 저지르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하고 대판 싸웠고 신우한테도 전화해서 내 돈 다시 내놓으라고 내 남편 자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남편과 신우가 똘똘 뭉쳐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도 저랑 살기 싫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은데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니 오히려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들이 해달라면 제가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혼 안 해준다고 버텼고 신우한테는 돈 안 갚으면 내용 증명 보낼 거라고 당장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돈 줄 테니 자기 동생이랑 이혼하래요.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지가 뭔데 동생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 정말 신우 생각만 해도 부하가 치밀었죠. 그러다가 신우가 돈 돌려준다고 좀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신우를 따로 만났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본인이 저희 남편하고 나눈 카톡 대화요. 그걸 본 저는 너무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제 험담을 엄청 했더라고요.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 너무 별로다. 못생기고 여자로 안 느껴진다. 내 다리 상처도 싫고 다리 저는 것도 꼴보기 싫다. 누나 말 듣고 결혼 안 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 등등. 실제로는 훨씬 노골적이고 치욕스러운 단어로 욕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배신감에 눈물만 났습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성준이 진심이야. 나도 이혼했지만 남자 마음 떠났는데 이혼 안 하겠다 버티면 별 수 있어? 진짜 너무한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이제 대놓고 반말? 그럼 이 와중에 형님이랍시고 존댓말 할까? 참나, 마음대로 해. 성준이는 네가 그나마 착하고 편해서 좋다는데 가만 보면 너 별로 착하지도 않아. 이따위로 그는데 나는 계속 착해야 돼? 너랑 네 동생 뭐야? 니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뭘 잘못했니? 너 필요해서 돈 빌려주고. 그 얘기 좀 작작해. 그래서 지금 갚는다잖아. 하면서 돈 입금하더라고요. 근데 딱 원금만 보냈습니다. 아니지. 차용증에 이자 부분 못 받니? 이자도 똑바로 내놔. 아휴, 정말 돈에 미쳤는지. 돈에 미친 건 너지. 누구더러. 돈 필요할 땐 알랑방구 끼고 이제 와서 유부남인 동생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줘? 네가 제정신이니? 소개해준 너는 미친년이고 소개받은 네 동생은 등신이야. 알아? 뭐라고 하든 내 동생은 이제 너 싫대. 나도 싫어. 네 동생이 뭐 그렇게 잘난 인간이라고 내가 아직까지 네 동생 좋다고 하겠어? 네 동생 볼 거 하나도 없어. 잘 됐네. 그럼 헤어지면 되잖아.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너무 기막히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야, 내가 한마디만 물을게. 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니?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몇 번 말해. 나 너 싫어. 너같이 찐따 같은 애랑 내 동생이 왜 결혼까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안 어울려. 나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 그러면 내 돈은 왜 받았니? 그래, 내가 잘못했네. 돈도 받지 말걸. 내가 참 큰 잘못했다. 그래서 돌려줬잖아? 이제 됐니? 그러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고 비참했어요. 저것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바닥까지 끌어안지나 싶었죠. 지들 필요할 땐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니 버려도 되는 존재인가요? 저도 정말 악에 바치더라고요. 그날 신우와의 대화는 모조리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화를 남편에게 들려줬고 따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 듣고 있더니 불쑥 저랑 헤어지고 싶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해보니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모진 말보다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프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남편과 제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었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더 살고 싶지 않았기에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이용해서 남편과 남편이 만났던 상대 여자, 마지막으로 신우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더불어 받아내지 못한 이자에 대한 소송도 걸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나오니 나머지 소송에 대해선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자에 관한 소송 빼고는 합의는 없다고 했고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제가 돈이 아쉬워서 소송 건 것도 아닌데 합의는 무슨 합의인가요? 게다가 증거가 확실했기에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신우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카페가 워낙 잘 되다 보니 위자료 몇 푼 주는 걸로는 별로 타격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사람을 갖고 놀았다 생각하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것들은 이혼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저는 이혼하고 나서 화병이 생겨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제가 상간소송 걸었던 전 신우의 후배와 남편은 기어코 재혼까지 한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미련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한테 이용당하고 팽당했다는 기분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마음으로는 이럴수록 내가 더 잘 살아야지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애까지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 신우는 자기 SNS에 자기 올케가 아이를 가졌다며 이제 조카가 생기는 거라서 너무 행복하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지던지요. 저한테 너무 잔인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 왜 나만 속 터져야 되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뭔가 안갚음을 해야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결혼 전부터 제 장애를 못마땅해 하고 싫어했던 것부터 제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친한 척 들러붙었던 것, 그리고 유부남인 동생한테 여자를 소개해 준 것, 남편 놈도 신나서 그 여자랑 바람 피고 다니고 이혼 후 그 여자랑 재혼하고 아기를 가진 것 등등을 낱낱이 다 적었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고 저는 그 쓴 글들을 블로그에 매일매일 올려버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 개인 블로그였기에 잠잠히 묻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 이혼 스토리가 커뮤니티에 퍼진 건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만큼 화제가 된 것이었죠. 댓글에는 진짜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거기 어디냐 라는 댓글이 꽤 달렸습니다. 이름 모른 누군가의 하소연에 이렇게 같이 화내주고 분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마음이 좀 덜 외롭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 아무런 답댓글도 달지 않고 그저 마저 써둔 이혼 스토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우와 제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까지도 올렸습니다. 사실 그걸 올리면 진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저도 어디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어요. 실제 대화까지 올라가자 일파만파 더 일이 커졌고 결국 신우와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더군요. 연락이 와서 소리 지르며 미쳤느냐 고소할 거다. 당장 글 내리라고 오만 욕을 다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알겠다고 해놓고 글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알아낸 건지 저희 신우 가게를 유추하는 댓글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거기 아닌가요?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이곳이다 라고 답변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붓자 저도 홧김이긴 하지만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라고요. 당사자인 제가 맞다고 하니 댓글창도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신우네 카페 리뷰란에 가서 여기가 옳게 돈만 빼먹고 유부남인 동생한테 여자 소개해준 곳이니 장애가 죄냐느니 한바탕 난리가 났죠. 신우와 남편은 가만 안 둔다 고소할 거다라며 저에게 난리를 쳤고 저는 고소당할 생각까지 했기에 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만든 것도 맞고 그 일로 고소를 당한 것도 맞는데요. 정작 신우 역시 다른 곳에서 역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퍼지면서 신우네 가게에서 무단해고 당했다는 알바생이 등판했거든요. 그 알바생은 무단으로 통보받듯 잘렸는데 다니는 동안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여자 사장이 인성적으로도 쓰레기라서 자기한테 인격 모독적인 말도 많이 했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사람을 그냥 잘라버렸다. 게다가 팔다 남은 재고를 다시 쓰거나 오래된 케이크를 팔았다며 음식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죠. 그러면서 그 알바생이 위생적이지 않은 조리실 내부 사진까지 풀었습니다. 억울하게 잘리면서 그 알바생이 사진을 찍어둔 것 같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케이크 디자인 도용 문제까지 터진 거죠. 신혼의 가게가 이슈가 되면서 여기 케이크나 디저트 디자인이 다른 가게를 도용한 거라는 말이 많이 돌았거든요. 재오픈하면서 갑자기 디저트 디자인이나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 싶었더니 알고 보니 다른 디저트 카페의 디자인을 다 베낀 거였죠. 베낀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이더라고요. 하나만 하는 인간은 없다더니 아주 가지가지로 안 좋은 짓 골라서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었지만 정작 신우 본인도 부당 해고와 디자인 도용 등으로 여러 개의 소송이 걸렸던 겁니다. 하지만 소송보다 진짜 최악인 건 안 좋은 이미지와 소문이겠죠. 그런 소문이 퍼진 곳인데 누가 그런 카페를 가겠나요? 신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 사실이 아니고 자기도 고소를 할 거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며 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욕만 잔뜩 처먹었습니다. 신우에 이어 전남편까지도 저한테 전화해서 제 탓을 하길래 제가 웃었죠. 그래서 명예훼손 걸었잖아. 사실 적시라고 해도 명예훼손은 맞으니까 그건 내가 감당할게. 근데 알바생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당 해고하고 비위생적으로 장사하고 남의 디자인까지 도용해서 난리 난 건 다 너랑 네 누나가 한 짓 아니야? 왜 그것까지 나한테 덤탱이 씌워? 니들이 장사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난리냐고. 니네 남매가 그따위로 살아서 벌 받는 건데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알아서들 해. 저는 그 후로 남편 번호, 신우 번호까지 몽땅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들었는데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 장사도 당연히 안 되고 욕만 먹고 결국 폐업한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버텨봤자 그렇게 이미지 안 좋아진 카페를 누가 가겠나요? 카페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전 남편은 그 상간녀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 카페는 쫄딱 망해버렸으니 앞으로 어쩌고 살지 볼만 하겠더라고요. 사람 이용해 먹고 헌신짝 버리듯 버릴 때 본인들도 벌 받을 수 있다는 건 왜 모르는지. 저도 명예훼손 걸렸고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속은 후련했습니다. 그것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내쳐졌다 생각할 땐 너무 화가 나고 무기력했는데 보란듯이 한 방 먹이고 나니 저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전 남편은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랑 결혼했다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데다 책임감도 의리도 없었던 그 인간. 그리고 그런 동생을 조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던 신우까지. 저야말로 콩깍지가 씌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인간들하고 끝냈고 그 인간들 망했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저도 이제 발 뻗고 자고 제 인생 잘 꾸려가며 살아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